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알면 알수록 더 매력 있는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오페라 코치이자 피아니스트인 정태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연습하고 공부하고 오늘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운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연습량이 너무 많은지 좀 네.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다이어트라고 할까요? 부럽습니다. 성공하셨군요. 자, 이제 드디어라는 말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오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을 오늘 가져오셨습니다. 네, 오페라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제가 가장 처음 해본 오페라이기도 데뷔작입니까? 합니다. 네, 제가 21살 때 이 작품을 이제 연출가 최지형 선생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의미가 굉장히 큰 작품인데요. 바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이 프랑스 작가 보마르쉐의 희곡 3부작을 저희가 지난주부터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 작품이고 스토리상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의 후속작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차르트는 보마르쉐의 희곡을 원작으로 해서 대본 작가 로렌조 다 폰테라는 사람과 호흡을 맞춰서 오페라를 썼는데요. 이 다 폰테는 이 주제 의식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재치 있는 이 말맛을 더욱더 극대화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단순한 희곡 오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오페라 원작의 부제가 미친 하루라는 이 별명이 붙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 오페라들이요 단 하루 동안 일어나는 소동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3년 후 세월이 흘러서 2막이 시작되고 이런 것이 아직 그렇게 용납이 되지 않던 시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동안 벌어지는 소동극을 폴레 조르나타,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정말 미친 날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그냥 어떻게 미쳐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랑이나 욕망, 그리고 질투, 용서, 그리고 신뢰라는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담겨 있어요. 요즘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는 구조죠. 이 신분 간의 대립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피가로의 결혼을 두고 프랑스 혁명을 예견한 작품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죠. 네, 이 실제 보마르쉐 원작이 너무 혁명적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루이 16세 왕이 이 공연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계속 뭔가 반기를 들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본가 로렌조 다 폰테와 함께 정치적인 내용을 상당 부분 삭제를 하고 인간이라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로 각색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슈테판 쿤체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요. 피가로의 결혼은 계급 혁명에 대한 작품이라기보다 인간관계의 조화가 회복되는 작품이다. 즉 이 말이 하인과 귀족의 대립이나 권력과 사랑의 충돌, 결혼과 신뢰의 회복이라는 보다 인간적인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저는 말씀 들으니까 루이 16세가 공연을 금지시켰잖아요. 네. 저는 이 금지시켰던 그 원작의 작품도 너무 궁금합니다. 원작은 그렇죠. 조금 네. 더 사실적이고 그렇지만 이 원작에 못지않게 이 피가로의 결혼은 그 원작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도 더욱 다양해지고 구조도 치밀해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로시니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세비야 이발사에 비하면 피가로의 결혼이 좀 밀도가 높죠. 네, 지난번 세비야 이발사가 2개의 막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피가로의 결혼은 4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막을 소개드릴 거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3, 4막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토리와 음악 모두 꽉꽉 들어차 있어서 3시간 내내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의 오페라입니다. 자, 1막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세비야의 이발사가 오늘의 전 세빌리아 이발사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먼저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로지나와 결혼하고 유산까지 챙기려고 했던 후견인 바르톨로가 있었습니다. 이 바르톨로는 그 유산을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계략이 있었지만 피가로라는 굉장히 재치 있는 인물 덕에 알마비바 백작이 로지나와의 사랑을 결실을 맺게 되죠.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해피엔딩의 결과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야기고요. 네. 오늘은 그 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피가로의 결혼의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피가로가 자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바닥의 치수를 재고 있거든요. 방 안에서 이리저리 자를 재고 있죠. 이 수잔나라는 인물은 피가로와 결혼을 하게 될 이제 예비 신부라고 하나요? 근데 예비 신부인데 꽃 달린 모자를 막 써보면서 이제 이게 예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로와 수잔나 굉장히 들떠 있는 모습인데 이 둘이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잔나는 지난 시간에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거든요. 네. 알마비바 백작 가문의 하녀입니다. 그래서 침대는 어디에 놓으면 좋을지 치수를 재면서 설레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이중창이 시작됩니다. 네. 아리아를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1막 중 친구에 디에치 벤티 타섯 열 스물 베이스 로렌초 레가초 소프라노 페트리지아 키오피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쾰른 연주로 만나보시죠.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1막 중 친구에 디에치 벤티 타섯 열 스물 베이스 로렌초 레가초, 소프라노 페트리지아 키오피,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쾰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권수현님, 화요일에 본방송 오랜만에 듣습니다. 마치 수족관을 걸어 다니는 것처럼 매우 습한 날이에요. 흥미로운 오페라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하루치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시원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요. 보내주셨습니다. 1281님, 오페라 이야기 고급조의 하트 보내주셨고요. 김현자님, 기대되는 피가로의 결혼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피가로는 알마비바 백작이 성 안에 있는 방 중에서 가장 좋은 방을 신혼방으로 내주었다면서 너무나 행복해하죠. 네, 그런데 수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이 알마비바 백작의 집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방이거든요. 아, 불안한데요. 바로 다른 마음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녀가 결혼을 할 때 주인이 행사하던 그 당시에 초약권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 중세 유럽에서 영주가 신랑보다 먼저 신부와 동침할 수 있었던 야만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죠. 아, 알마비와 백작 이 다른 뜻이 있었군요. 물론 지금과 도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화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백작이 자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기 위해서 이 초약권 자체를 본인이 폐지했는데 마침 자기 집에서 결혼식이 그렇게 열리다 보니까 그 수잔나에게 초약권을 행사하고 싶어졌다는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이 오페라가 유명해진 계기가 또 됐죠. 아니, 로지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세레나데를 간절히 부르던 순수한 귀족 청년 어디로 갔습니까? 나이가 좀 들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 알마비와 백작에게 실망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작품의 주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연구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 쿤세가 피가로의 결혼, 돈조반니, 고시판투테 이 세 작품을 하나의 3부작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결혼과 화해, 돈조반니에서는 욕망과 파괴, 그리고 꼬시판투테에서는 사랑과 충성에 대한 시험, 이 세 작품이 모두 하나의 질문을 던지도록 만들어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인간은 사랑 앞에서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이 쿤세는 세 작품의 공통 주제가 바로 충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충성이요. 네.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페라 코치 또 피아니스트 정태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피가로의 결혼에는 세비야 이발사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중에서 케루비노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바로 미소년 캐릭터입니다. 네. 귀족이면서 사실은 다른 집의 귀족 자제입니다. 그런데 이 알마비바 백작의 집에 이 매너를 배우기 위해서 잠시 파견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작의 시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춘기 소년이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누구에게나 쉽게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백작 부인까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약간 정신 못 차리는 금사빠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백작 부인까지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건 다소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이 작품에서 문제를 심하게 일으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하, 이 케루비노는 대표적인 트라우저 롤이죠. 낯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트라우저 롤은 직역을 하면 바지를 입는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과거의 여성들이 무대에서 주로 치마를 입었지만 이 배역은 그 당시부터 남성 복장을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지 역할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여성 성악가, 그러니까 보통 메조 소프라노가 남성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바지 역으로는 이 피가로의 결혼에 케루비노가 있고, 또 모차르트 작품에는 이도메네오라는 오페라의 이다만테, 그리고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중에서 이제 옥타비안이라는 메조소프라노도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훔퍼팅크의 헨젤과 그레텔 중에서 헨젤, 어허. 그러니까 오빠 역할을 메조소프라노가 맡습니다. 네, 여성이 이렇게 남성 역할을 맡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네, 사춘기 소년이면 사실 남성의 목소리로 완전히 변화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낮은 음성의 여성 메조소프라노를 기용함으로 인해서 좀 미성숙한 남성의 목소리 또는 중성적인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 오페라 연출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이 극적인 부분을 연출하기 위해서도 네,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이 굉장히 코믹한 요소부터 중요한 역할까지 다양한 것을 소화한 중요한 배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오페라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케루비노는 이 여자 저 여자 다 좋다고 하고 다니는데 그런 케루비노의 행실이 백작의 눈엔 거슬립니다. 이 케루비노는 백작에게 쫓겨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고, 그런 고민을 수잔나에게 털어놓기 위해서 수잔나의 방으로 오네요. 네, 이때부터 대소동이 시작되는데요. 수잔나는 케루비노가 사실 백작 부인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알마비바 백작도 수잔나의 방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수잔나와 단둘이 있다는 것을 들키면 이 케루비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자꾸 관심을 보인다고 미움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케루비노가 큰 의자 뒤로 몸을 숨기게 됩니다. 이 알마비바 백작이 수잔나 방으로 온 이유는요, 여러분 모두 생각하시다시피 예. 어떤 수작을 걸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내기를 좋아하는 이 돈바질리오라는 인물의 등장에 이 알마비바 백작 또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케루비노가 숨어 있고 또 백작도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질리오라는 인물은 모든 걸 눈치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던 이 알마비바 백작은 케루비노가 자신의 부인, 백작 부인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수잔나를 유혹해 보려던 계획이 다 틀어지게 되죠. 그리고 자신도 떳떳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호통을 치면서 이 알마비바 백작이 케루비노를 그냥 군대에 보내버리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방 안에서 참 여러 일들이 있었군요. 그렇죠. 이 피가로의 결혼은 집 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숨었다가 들켰다가 또 뭐 오해했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일단 이 정도 인물들이 방에서 뭔가 에피소드가 있으려면 네.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방이 좀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커요. 여러분 유럽의 그 영주들이 가지고 있던 저택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순간에 피가로가 케루비노에게 불러주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죠. 맞습니다. 케루비노가 곧 군대에 갈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한 이 피가로가 축하인지 장난인지 모를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마치 이 군대 생활을 눈앞에 펼쳐 보이듯이
북소리와 나팔 소리를 흉내내면서 케루비노를 놀리게 됩니다. 오케스트라 또한 굉장히 군가적인 면모, 행진곡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사랑을 쫓아서 나비처럼 너는 날아다니지 못할 거야 라면서 유쾌한 아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비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모습을 마치 이제 비유한 네. 그런 노래인데요. 유쾌한 유머와 풍자가 가득 담긴 피가로의 아리아입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1막중 논피아노라이, 다시는 날지 못하리, 베이스 로렌초 레가초, 르네 제이코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쾰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1막중 논피아노라이, 다시는 날지 못하리, 베이스 로렌초 레가초, 르네 제이코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쾰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에피소드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거요? 모차르트가 네. 이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처음으로 이제 초연을 할 때 이 네. 피가로 배역을 맡은 가수에게 조심해 달라고 했답니다. 어떤 걸 조심해야? 이 곡을 연습하는 걸 사람들이 들으면 사람들이 다 따라할 테니까 안 들리게 해라. 그런데 이제 이 멜로디가 정말 들려 나와서 초연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빰빠밤 빰빰 이걸 흥얼거리었다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모차르트? 그렇죠. 이 멜로디가, 그리고 또 영화 아마데우스 중에서 굉장히 살리에리가 약이 오르는 장면으로 쓰였잖아요. 예. 그 실제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중독성이 있는 멜로디를 또 창조할 수 있는 게 모차르트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단순한 그 도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오페라 코치 정태양과 함께 모차르트 피가로 결혼 만나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프의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690 쓰시는 분, 저택 한 방에 모인 남자들 다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앞으로 더 할 건데요. 그 굉장히 적은 일부였습니다. 네. 네, 우리 90님. 예, 저도 남자지만 참 답답합니다. 자, 수잔나의 방에서 벌어진 대소동 끝에 피가로가 케르비노를 놀리는 아리아가 나오고 그렇게 1막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2부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백작 부인의 아리아로 2막이 시작이 되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사랑을 쟁취하려고 세레나데를 부르고 하더니 한눈을 팔고 있는 남편 알마비바 백작을 보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때 이 피가로는 자신의 신부 수잔나도 지키고 백작 부인도 시름을 덜게 할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 첫째로는 돈 바실리오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내고 그 내용은 백작 부인이 무도회에서 바람을 피운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알마비바 백작의 질투심을 유발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케루비노를 여자로 변장시켜서 수잔나 대신에 정원에 내보낸 후에 이 현장을 덮쳐서 모든 잘못을 이제 드러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참.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케르비노의 협조가 아주 중요한데요. 네, 이 케르비노가 한 중학교 2학년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장시켜가지고 거기 내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케르비노라는 인물은 아름다운 여자라면 모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캐릭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케르비노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한 감초 캐릭터가 아니라 어허. 사랑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음악적으로 이 케르비노의 역할에 대한 그 암시가 이 오페라 전체 사실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음악의 이런 부분도 사실 케르비노를 얘기하는 것 같고 사실 너무 많은데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의 첫 번째 단계이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 많이 할 것 같은데 우연의 의인화다. 너무 멋있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화 제목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젊음과 천사적 순수함의 상징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의 돈 조반니를 예고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사춘기 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랑에 빠져버린 존재이고요. 그래서 그의 대표 아리아가 Non so più cosa son cosa faccio라는 노래인데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Voi che sapete che cosa è amor. 당신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입니다. 이 두 아리아 모두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해주신 이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지금 케르비노의 곡 제목을 들으니까 네. 또 철렁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제 예. 스승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케르비노가 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 큐피트 같은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특히 플룻이나 피콜로 같은 악기에 그 암시를 많이 숨겨놨다고 했어요. 이른바 복선이군요. 네. 와, 나는 사랑을 잘 모른다. 너는 알고 있냐? 이 물어보는 말이 또 굉장히 철학적으로 들립니다. 케르비노는 피가로의 작전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백작 부인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케르비노는 상당히 설렐 것 같은데요. 네, 이 백작 부인도 케르비노가 군대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케르비노가 노래를 잘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게 되죠. 그래서 백작 부인은 케르비노에게 직접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산나도 함께 기타를 치면서 분위기를 띄우는데요. 이때 좀 전에 언급했던 이막에서 케르비노가 부르는 가장 유명한 아리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막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게 된 소년이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당신들, 제 마음 좀 알려주세요라고 수줍게 묻는 노래입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2막 중 Voi che sapete 사랑의 괴로움을 그대는 아는가. 메조소프라노 안젤리카 키르슐라거 르네 제이콥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켈린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2막 중 Voi che sapete 사랑의 괴로움을 그대는 아는가. 메조소프라노 안젤리카 키르슐라거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켈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안내드립니다. 오전 11시 40분 하천수의 상승에 따라 임진강, 연천군, 임진교에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유의하셔야 됩니다. 모든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은 아리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멜로디입니다. 백작 부인도 케르비노의 노래를 듣고 보는 눈이 좀 달라지겠죠? 네, 밤에 정원에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본격 여장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백작 부인과 수잔나가 보기에도 이 여장시켜 놓은 케르비노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되게 재밌는 것은 메조 소프라노가 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요즘은 카운터 테너도 많이 합니다. 어허. 네, 그러니까 진짜 더 남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미를 막 더 주고 있는데요. 원작에서 케르비노는 13세의 소년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바지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모차르트가 케르비노를 메조소프라노가 연기하도록 설정한 것은 단순한 이런 바지 역의 관습 때문은 아니고요. 이 케르비노는 어린 아이도 아니고 그런데 완전한 남성도 아니고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에 빠져버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세 소년이라는 설정이 이런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즉 남성과 여성의 경계, 그리고 어린아이와 어른의 경계,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관중들이 케르비노를 정의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설명하는 거죠. 참, 이 모차르트가 이 케르비노를 이렇게 설정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의도가 있을 텐데 네. 연출자에 따라서 케르비노의 이 연출도 다채롭겠어요. 네, 너무 다채롭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전에 정경 교수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왜냐하면 이 백작 부인과 피가로와 이 역할들이 사실은 슈퍼스타들이 많이 맡는 배역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중간에 껴있는 케르비노를 소홀하게 연출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케르비노는 지금 제가 드린 설명처럼 모든 것을 중화해주기도 하면서 모든 사건을 일으키는 인물이기도 하죠.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네. 이 모차르트의 이 생각이 케르비노에게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 줄 솔직히는 이제까지 피가로의 결혼 제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백작 역할도 했었고 네. 그런데 이 말씀하신 대로 백작도 그간에 들어가면 악역이지만 네. 엄청난 빌런처럼 그렇죠. 슈퍼스타고 네. 피가로는 뭐 말할 거 없는 정말 슈퍼스타고 그렇죠. 수잔나는 정말 모든 여성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런 사랑스러운 캐릭터잖아요. 야, 그런데 이렇게 케르비노가 중요하구나. 그게 오늘- 저는 모차르트의 균형 감각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밸런스. 네. 와. 역시 오페라 코치에게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자, 다시 피가로의 결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작 부인의 방에 백작 부인과 케루비노가 단둘이 남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저는 긴장이 되는데요. 수잔나가 케루비노의 옷을 치우러 나가고요. 단 둘이 있던 백작 부인과 케루비노 사이에는 네. 잠시 묘한 기류가 생기긴 해요. 그런데 그때 백작이 등장합니다. 어허. 백작에게 들킬 위기에 놓인 케루비노와 케루비노를 감추려는 이 수잔나, 그리고 백작 부인의 당황한 이 긴박의 순간이거든요. 와. 백작이 옷방에 누군가가 숨어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 막 문을 열라고 다그칩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백작 부인과 수잔나가 빨리 이 케루비노를 뭐 어떻게 숨기든지 뭐 없애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떡해. 그래서 막 노심초사하면서 그야말로 문 여닫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백작은 의심하고 백작 부인은 당황하고 수잔나는 그 와중에 또 재치를 발휘하고 케루비노는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이 모든 감정이 동시에 음악 속에 들어있는 음악입니다. 와. 우리가 이 워낙 그 드라마에 지금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그때 당시에 유일한 드라마였던 네. 오페라 극장에서 이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특히나 이 장면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잔나와 백작 부인이 야 빨리 좀 어떻게 해봐라 하면서 굉장히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소란스럽기도 하고 정신없는 듀엣이라고 할 수 있죠. 5690님, 사랑의 서툰, 사랑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케르비노에겐 순수함이 있어 큐피터 같은 역할이라고 하는 거겠죠. 사랑의 괴로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진정 사랑을 아는 거겠죠. 결혼한 지 꽤 지난 지금도 사랑이 뭔지. 태 선생님, 네. 사랑이 뭡니까? 사랑 잘 모르겠어서 이 오페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피가로와 수잔나에게 배우던지 아니면 케르비노한테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1281님, 이거는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태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정경님 백작 역할 잘 어울려요. 이거는 뭐랄까 살짝 좀 저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겠죠? 아니야. 지금 이 장면, 그러니까 네. 밖에서 문을 열라고 하는 장면에 특히 잘 어울린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문을 한 번에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을 부수면 되니까. 와, 정말 우리가 이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모차르트 오페라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또 설명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자, 무대에서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숨바꼭질이지만 음악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걸작을 만들어낸 모차르트입니다. 아주 짧은 아리아인데요. 감상해 보겠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2막 중 아프리테 프레스토 아프리테, 어서 문을 열어라, 소프라노 파트리치아 치오피, 메조 소프라노 안젤리카 키르슐라거,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쾰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2막 중 아프리테 프레스토 아프리테, 어서 문을 열어라, 소프라노 파트리치아 치오피, 메조 소프라노 안젤리카 키르슐라거,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쾰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의 작품은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이 막은 백작 부인과 수잔나, 피가로가 연합해서 백작을 속이는 과정이었는데요. 어느덧 이 막 피날레 순간에 와 있습니다. 네, 이 막 내내 이 백작 알마비바는 아내인 백작 부인과 수잔나를 의심하면서 진실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눈치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알마비바 백작이요. 하지만 그의 추궁이 번번이 엇나가고 오히려 네. 자신이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열려고 했던 옷장 문이 열리고 백작이 예상했던 케루비노가 아니라 네. 수잔나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게 수잔나와 백작 부인의 기지인 거죠. 순간 백작은 자신의 성급한 의심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머쓱해집니다. 이때 주변 인물들이 보이시뇨르 게 주스토 시에테, 공정하신 백작님이라면서 말을 걸어옵니다. 공정하신 백장님, 진심 어린 칭찬이 아니겠죠? 네, 겉으로는 백작을 높이는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공정하시군요 라는 풍자와 반어입니다. 이 백작이 자신은
과 권위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하인들에게는 불공정하게 행동하고 수잔나를 유혹하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 모차르트와 대본과 로렌조 다폰테는 이 짧은 한마디에 백작의 위선을 절묘하게 담아냅니다. 김인학 6217님, 라디오를 듣다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유튜브로 왔어요. 댓글을 안 달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재미있는 설명이 오페라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어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듯해요. 피가로의 결혼, 많이 들어온 음악인데 이제야 곡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김인학님이 이제 피가로의 결혼 공연을 직접 예술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보시면 얼마나 재밌게 보실까 기대가 됩니다. 네. 자, 5039님, 공연 실황보다 오페라 인사이드가 더 생동감 있고 재미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공연 실황으로 이제 인도해드리는 안내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5039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 공연장에서 오페라 극장에서 피가로 결혼을 보면은 솔직히 그 시간 예술의 음악이 흐르기 때문에 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차르트가 너무 곡을 재밌게 써놨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빠져서 내 생각보다는 모차르트의 흐름에 뺏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지금 캐릭터 하나하나와 이 모차르트의 상황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캐치하셔서 네. 공연장에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피가로의 결혼, 이 진정한 묘미는 물론 아름다운 아리아에도 있지만 여러 인물과 한꺼번에 엮이는 이런 앙상블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슈테판 쿤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음악이 단순한 대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등장 인물들의 심리와 극의 진행을 동시에 이끄는 이상적인 음악극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이 평론가들의 평론도 하나하나 보면 네. 피가로의 결혼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게 느껴져요. 이게 예. 저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요, 여러분. 예. 이 피가로의 결혼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계 3대 오페라 뭐 이런 거 세계 5대 오페라 하우스. 이게 음악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 그게 또 일본에서 건너온 표현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안 쓰려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작품은 현재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이 되고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도 국립오페라단에서도 계속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물며 대학교에서도 이 작품을 굉장히 많이 공연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도 이 작품을 공연했었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성악을 막 열심히 배우고 있는 이 대학생들부터 그리고 기성 오페라, 세계적인 오페라 하우스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세대의 성악가들과 모든 청중에게 이 작품이 주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뭔가 자꾸 의심하고 이 백작이 자신은 이제 초야권을 행사하려는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백작 부인과 케루비노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을 계속 의심하는 이 모습, 그리고 그것을 막 골려주려고 하는 피가로, 그리고 사랑 앞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케루비노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엮어서 우리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과 또 생각에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케루비노를 네. 백작이 군대 보내려고 노래 시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군대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평균 수명 80에서 요즘 군대가 1년 6개월, 8개월 네. 그 정도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0대 중후반인데 군대가 13년이 넘었어요. 그런 디테일도 모차르트가 넣었는데, 그거를 지금의 이제 뭔가 이 번역을 해서 네. 지금의 상황과 이 환원을 해서 뭔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재밌는 요소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 오페라는 사실 세트 장치가 변화하는 것에 조금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쉽지는 않았는데요. 요즘은 컨텐츠가 많아져서 막 이 당시 사회를 표현하는 그런 드라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이 바로 웃음과 긴장, 풍자가 어우러진 오페라 부파의 진수를 보여주는 앙상블 아닙니까? 네, 오페라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피날레 중에 하나고요. 처음에 3명이었던 등장인물이 1명씩 늘어나는데 음악이
맥락이 흐트러지지도 않고 모든 인물의 심리를 유기적으로 엮어내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시니와 베르디까지도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게 되는 앙상블의 형식이고, 그리고 또 이 피가로의 결혼 2막의 피날레 부분이 저에게도 아주 각별한, 제가 진짜 유럽의 정말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 장면을 가지고 오디션을 보고 좋은 일이 많았던 그런 부분이라서 약간 짠한 마음이 듭니다. 또이 개인적인 또 이 뭐랄까 이 에피소드가 충분히 반영된 오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2막 피날레 곡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는 피가로의 결혼 3, 3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